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또 존재감을 좀 드러낼 가능성은 얼마나 봐야 될까요?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지율 떨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만나러 이번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이해가 안 돼. 김문수 후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이지만 왜 그 행위를 한 대통령을 옹호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걷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탄핵에 찬성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행위를 통해서 파면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했고 헌재가 파면을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얘기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은 탄핵당하지 않을 전직 대통령들을 탄핵했다고 말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탄핵당하지 않을 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파면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번 선거가 헌법을 부정해서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벌어지는 선거인데 거기에 옹호하는 행보를 계속 걸으시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저는 이게 상식적인가?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TK 지역에 대한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서 명예회복이라뇨. 국민들의 명예를 짓밟으면서 박근혜 전 파면당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면 전 그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 제발 부탁인데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앞으로의 지지율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또 일단 그 이준석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단일화를 믿고는 싶은데요. 행동이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양두구육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양고기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단일화를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랑 통화는 해요. 통화를 무슨 내용으로 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단일화 얘기를 하더라. 그냥 나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는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의혹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전화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화를 일단 받았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단일화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거나 아니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의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나 세 번째 하나가 있겠네요. 아니면 우연히 갑자기 잘못 눌러가 전화를 받았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본인 이준석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 뭐 10%를 넘길 수도 있고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준석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갈라치기의 형태.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20대 젠더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 세대 포위라는 방식을 통해서 20대와 70대가 뭐 40, 50대를 포위하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들춰내면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 정치는 저는 40대 청년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10%를 받던 20%를 받던 그것이 흔적으로 남으려면 청년 정치의 건강함을 보여야 된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청년 정치의 건강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의 지지율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허상이다. 모래 위에 쌓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정 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보복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김만배 집에서 발견했던 돈이 이재명 후보가 인허가의 대가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사실관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볼 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 확정하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흥적인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TV토론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거짓말이라고.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도 거짓말하는 게 제가 볼 때 진정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 당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5.18을 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린 그 폭도들에 대해서 애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 자체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본인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많은 뉴스에서 그 영상을 다 틀지 않습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명확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계속 고소고발을 했으니까 고소고발 하십시오. 고소고발을 하시면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겠어요? 선관위가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예를 들면 이첩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첩해서 조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정선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국정원의 댓글 조작 등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것 아닌가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인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야당의 당대표와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보복을 했으니까 다음 정부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복 정치를 하는 건 후진적인 국가에서나 독재 국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건데 특이하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했던 거고요. 그렇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시는 고소고발 건 같은 경우, 거짓말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 하십시오. 사법적으로 판결이 나겠죠.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받아야죠. 상식적인 거죠. 그건. 네, 알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